본 영상 속의 두 딜러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중고차 견해를 나누는 영상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성능 보증을 받으실 때요. 네. 이제 해당 지역에서 제주도면 제주도, 부산이면 부산, 여수면 여수, 네네. 예,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정확히는 그 보험사에서 지정해주는 업체로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 운전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보험사 부를 거 아니에요? 그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보증이 되는 줄 알고 먼저 결제하시면 어떻게 되죠? 먼저 결제하시게 되면 보험사랑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산소 센서가 보증 관련 보증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한 5군데 업체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다 산소 센서 문제라고 하시는데, 근데 막상 이제 보험사에서 지정해준 업체로 방문했더니 막상 그 성능장에서 성능 그 보증 관련 팀에서 보험사가 아닌 팀에서 그 방문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기 진단에 꽂은 상태에서 봤더니 이제 산소 센서 문제가 뜨진 않아가지고 보증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보험사 그 보증 관련 직원이랑 통화를 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수리를 해서 산소 센서 문제가 맞다라 그러면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보증해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받은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저랑 아마 의견이 상이하신 부분이지 않나 네, 뭐 싶은데 어떤 거죠? 저는 세타트 엔진을 진짜 싫어합니다. 네네네. 예, 근데 이제 부장님께서는 좀 잘 보면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조금 상이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 적이 하도 많아갖고 그 왜 그러냐면은 저도 여태까지 판매하면서 세타트 엔진을 많이 판매를 했는데 이게 그 고질병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실린더 축을 치는 소리인데 이게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캐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딜러라 그러면 모든 차량을 다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 박수 치는 소리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다르죠.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건 다르고 헤드 치는 소리. 헤드 치는 소리가 네. 착 소리가 나요. 네. 네. 이번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네. 지금 허위 매물이 상당히 줄긴 했어요. 네. 근데 허위 매물이 줄면서 혹시 임영 팀장님도 뭐 다른 중고차 관련 사기 관련된 내용으로 제보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최근엔 좀 줄은 것 같아요, 솔직히. 줄으셨다. 네. 저는 예전에 그 딜러들끼리 만났을 때 저는 관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허위 매물이 줄면은 그 다른 관련된 중고차 사기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허위 매물이 아닌 다른 중고차 사기가.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허위 매물을 했던 진짜 허위 매물을 악질적으로 했던 친구들은 그 돈 맛을 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중고차로 어떻게든 돈 벌려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심지어 3자 사기 같은 경우는 징역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잡혀도 그냥 군대 갔다 온 셈 친다. 2년입니까? 1년 6개월? 네. 1년 6개월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좀 법이 좀 개정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이 들어요. 허위 매물이 뉴스에 접해봤죠. 네. 그 범단으로 범죄 단체로 해가지고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3자 사기도 범죄 단체가 많습니다. 네. 위에 대가리가 따로 있고요.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그렇죠. 대가리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듣기로는 수수료를 60, 70 받는 업체도 있다. 네. 그런 제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좀 많습니다. 그런 수수료들은 좀 많은 거 아닌지 개인적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부장님께서는 수수료를 얼마 정도 받고 계시죠? 저는 국산차 30만 원, 네. 수입차 50만 원 받고요. 네. 만약에 지방에 있는 차량이다, 경비 따로 받고 도움을 드리고 있고, 그런데 차를 또 옮기게 되는 상황이다. 이제 인천, 경기도, 부천 지역 외에는 40만 원 받아요. 국산차만. 수입차는 50만 원 동일하게 받고, 그리고 만약에 차가 부산에 있다, 그 20만 원 더 받아요. 모든 차량에 대해서. 비행기 타고 오면은 수원에 차 끌고 가는 1시간이랑 비행기 타고 1시간 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거는 소비자분들도 당연히 이해하실 네. 수 있으실 텐데 그냥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물 안에서 네. 이게 소개하면서 60, 70 받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거를 너무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음.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네. 만약에 있다 그러면 너무한 게 맞겠지만 수수료는 받아도 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자동차 관리법에 명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금액이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이거를 100만 원 받는다 그래서 과연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딜러 전산을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네. 기망 행위를 했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죠. 제가 번외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그 손님분들께서 네. 이민용 팀장님은 차를 몇 대나 갖고 계세요? 라고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제 차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이 주관적으로 좋다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남의 차를 보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갖고 있었던 차량이 안 좋다 그러면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제 차가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제가 갖고 와서 괜찮다 그러면 추천을 해드리지만 제 차는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정비는 다 해놓겠지만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딜러분들이라면 네. 받을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추후에 다른 딜러가 판다 그러면은 정비를 해드리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따로 추천을 해드리진 않고 다른 딜러분이 팔 수 있게끔만 해놓은 상태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이거를 뭐 욕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솔직히 뭐 주행거리 짧고 그런 차들은 굳이 제가 안 팔아도 다른 딜러분들이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안 좋은 차를 판매하는 것보다도 비슷한 가격대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아시겠지만 딜러 저는 뭐 내 차보다 더 좋은 차가 다른 뭐 10만 원, 20만 원 차이 뭐 좀 더 비싸더라도 그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를 추천해 드리는 게 낫지 굳이 제 차로 추천해 드린다는 거는 타당성이 맞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남의 차를 파는 게 혹시 더 네. 저희 사무실에 있는 동료 차보다 전혀 모르는 다른 사무실의 그쵸. 차를 판매하는 게 더 날 때가 사실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그래가지고 예전에 욕 먹은 적도 있죠. 저도 조금 사무실 차 좀 팔아라. 근데 관리가 잘 돼 있으면 팔겠는데 깨끗하고 좀 튼튼하면 그렇게 할 텐데 어디 긁혀 있는 게 좀 상품성이 좀 떨어질 때는 우리 사무실 차 또 심지어는 우리 차도 못 팔지 않습니까? 팔았다가 한 번 뛴 적 있죠. 히터가 안 나와서. 이 질문을 또 왜 드렸냐면은 그 유튜브 업체들이 본인이 매입하고 갖고 있는 차를 많이 내보낸단 말이에요. 광택을 또 다 깨끗하게 해놨고 좋아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가 많이 받아서 저 또한 그런 내용을 많이 봤는데 네. 그걸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본인들이 매입한 차들을 본인들이 딜러 전산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뭐라고 네, 그죠? 본인들이 우리 이 가격에 판다 네. 이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근데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튜브로 차를 내보낸다고 해서 유튜브로 방송처럼 내보낸다 쇼핑몰처럼 네네네. 내보낸다고 해서 괜찮은 차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아니죠. 동의를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된다.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건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유튜브 영상에서만 봐왔던 차량이고 실제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구독자가 많건 적건 그 딜러가 설마 나한테까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사실인 거고. 물론 근데 양질의 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제 방문율이 많습니까? 제 방문율이 조금 적습니다. 있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중고차는 제 방문율이 조금 떨어지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최고 5대 한 분이 최고 5대까지 네. 하신 분도 딱 계시고 3대. 저는 주위 소개가 더 많아요. 유튜브로 구매하신 분들이.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 같은 탁송으로 가시는. 네. 네. 근데 지금 시국인지라 코로나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직업이란 거 자체가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중고차 판매업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따져서 한다 그러면은 그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다른 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맞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예전엔 좀 창피했어요. 중고차 딜러라는 직업 자체가 네. 좀 창피했는데 지금은 뭐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제가 경찰인 줄 알았어요. 중고차 폴리스니까. 예전에 이제 한 3-4살까지 5살 때까지는 경찰인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뭐 아빠 차가 많은 폴리스야. 막 이러면서 자, 경매로 중고차를 구매를 하는 거, 낙찰받는 게 네.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운이 좋아야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인기차는 메리트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맞는 사실이고요. 제가 왜 운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요새 경매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인기차들 같은 경우는 그 한 차에 대행 업체들이 몰리다 보니까 서로 낙찰시키기 위해서 수수료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내용이 그 차만 좋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경쟁하는 이제 대행 업체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매매상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딜러들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사무실에서도 경매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때 되게 어이없어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실제로 봤어요. 직접 가셔서. 더뉴아반 때가 그때 700 얼마연 그 실제로 매물을 조회를 했는데 700 얼마에 판매가 되는 차량이 있었어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네. 실제로 주행거리도 비슷하고 옵션도 똑같고. 네. 근데 700 한 4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낙찰이 됐어요. 그렇게 따지면 수수료 이것저것 하면 거의 돈백 정도 비쌀 수 있겠네요. 100만 원이 아니죠? 더네요. 네. 더죠, 더. 네. 수수료가 이중으로 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하고. 근데 이게 저는 이게 타당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매도비는 관리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이전 대행 수수료. 네. 이전 대행 수수료는 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매도비는 사무실에 살짝 이전을 했다가 나오는 건데 매도 그 관리 비용을 과연 받아야 될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상가 이전비 자체 매도비도 받는다고요? 네, 매도비도 받아요. 그러면은 수수료 또 주고 그 다음에 상사로 이전하고. 이전비 상가 이전비 그 5만 원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거 뭐야? 그 딜러한테 또 수수료 주고. 네. 부가세 별도로 또 받더라고요. 뭐 광택을 지저분할 테니까 광택도 해야 되고. 뭐 성능도 받아야 당연히 되고. 그거는 소비자가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한 뭐 거죠. 내야 될 게 6, 7가지 네요. 탁송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비용 경락 수수료도 있고. 굉장히 많죠. 근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경매로 하는 게 싼 거 제 아니에요? 영상이 많아요. 네. 네. 어, 비변 중고차 폴리스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는 다양한 정보를 모르셨던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네. 중고차 딜러들이 얼마 정도 수익을 좀 낼까요? 이거는 번외 질문입니다. 또 이거는 하이타입니다. 업체마다 다르긴 하죠. 네. 좀 광범위하게 하는 업체들은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한 달에 몇백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건 뭐 본인들이 하기 나름이긴 한데 억 단위 넘는 업체도 몇 군데가 있고. 자, 지금까지 중고차 구매에만 이제 관련된 주의사항과 여러 가지 의견들 같이 나눠봤는데요. 이번엔 판매입니다. 판매에 대해서 아마 아시는 부분일 텐데, 네. 차를 다 끝난 줄 알고 손님은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그 딜러가 갖고 가서 성능을 봤더니 수리비가 나왔다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할 때, 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러들이 깎으려고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있기도 있겠지만 그거를 줘야 됩니까? 굳이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굳이 줄 필요는 없고, 딜러들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고소하겠다 하라고 하시면 될 거고, 판매함으로써 일단 판매하는 것 자체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계약금만 보고 받고서 무조건 차를 보내시면 안 돼요. 본인이 받기로 한 금액을 무조건 다 받으셔야 되고, 전액을 다 받고.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수리비가 나온다. 그러면은 아마 요청을 하세요. 그거를 어디 부분을 수리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성능 점검을 받을 거예요. 근데 미세누유는 솔직히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고, 근데 연식이 얼마 안 되면 신차 보증을 받으면 되는 거지만 연식이 좀 됐는데 미세누유가 떴는데 이거 수리를 한다. 절대 딜러도 수리 안 하거든요. 미세누유는 그냥 얼룩이에요. 아시다시피 얼룩이다 보니까 이거를 굳이 그건 부담 안 하셔도 되고, 근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그 내역을 정확히 정비 내역서를 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안 보내주면 줄 필요는 없고. 네, 속임수를 쓰는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짜 성능을 그렇죠. 빨간색 펜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보내주는 딜러들도 있는데, 검정색 펜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본인들이 알아서 하거나 이제 성능 공장에서 이제 말을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모든 성능장이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거 내가 가서 딜러들은 차를 절대 다시 안 보내주거든요. 내가 가서 그 제조사 그 사업소에 들어가 보겠다 아니면은 정비업체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은 안 내주는 딜러는 없어요. 근데 막 200만 진짜 문제가 없는데도 200만 원 요구를 해. 그럼 계약 못 하죠.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거 단순 변신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단순 변신 말 그대로 단순 변심인 거예요. 막 해가지고 뭐 금액을 뭐 딜러가 금액을 깎으려고 해가지고 납품 계약 못 한다. 이건 단순 변심으로 들어가진 않고요. 네. 금액을 깎으려는 뭐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최고가 불러놓고 네. 위탁으로 맡기라 깎지를 못하니까 거기 시스템상 네. 거기가 이제 딜러를 만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업체의 직원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위탁을 맡겨라는 거는 이제 본인들이 가격이 맞지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제 제일 최고가로 이제 금액을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그 위탁을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탁 차량 이제 본인이 판매하는 금액, 이제 딜러들한테 판매하는 금액이 잘 나오지 않거나 본인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체가 된다고 생각되면은 딜러분들한테 나 이 얼마까지만 받아줘 하면서 이제 판매를 위탁을 위임을 맡기는 겁니다. 당장 돈을 안 받고. 당장 돈을 받지는 않고 판매를 위임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위탁을 통해서 딜러가 장난을 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랫동안 판매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추후에 그냥 우리가 매입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안 팔리기 때문에 전화가 안 온다. 네. 금액을 내려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장난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스템 자체가 위탁 차량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오랫동안 판매가 안 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법도 있지만 추후에 본인들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 이 차를 내가 직접 팔겠다. 갖고 가게 되면 매도비를 받아요. 매도비를 또 받는 경우도 있군요. 그 상품용으로 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거네요. 이중으로 받나요? 안 받지? 안 팔리면 매도비를 그렇죠. 받는다. 안 팔렸을 때. 주차비를 따로 받는 거죠. 주차비. 네, 관리비용. 광택비가 나왔으면 그냥 그 정도만 손님이 손해보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 되죠. 왜 그러냐면은 그거를 악용하는 딜러가 있고 저도 얼마 전에 위탁으로 갖고 왔다가 다시 갖고 가셨는데 딜러가 전화 왔어요. 이 차 팔면 안 되냐고. 근데 이제 소비자분이 이제 신차가 좀 늦게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다시 갖고 가시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차가 주차됨으로써 다른 차들이 또 못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주차 못하니까는 외부에서 매도비는 다 맞지 못하고 20만 원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냥 그 정도. 한 달 정도 갖고 있어가지고. 네. 물론 이제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정해진 부분이 없는 부분은 미리 알고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건 법에 정해놓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 합의하는 합의하는 그 상사 룰을 따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고 접하는 것과 모르고 접하는 것 차이. 오늘 중고차 판매와 그다음에 구매하실 때 장단점 여러 가지 현안들을 한번 저희가 무슨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한 3, 4년 정도 해왔던 사람으로서 일부 의견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의견이 100점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또 알아주시고 좀 상당 부분은 저희가 또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네네네. 저희는 또 다른 시간에 또 다른 주제가 있으면은 한번 제가 또 부탁드리고 부탁을 드려봐서 한번 또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민욱 팀장이 저보다 구독자가 배로 많거든요. 물론 이제 저도 더 오래 하긴 했지만 아마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셔야 아마 이민욱 팀장이 제대로 답변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중에 하나, 2개 정도만 해주시면은 지금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저희가 떠들고 있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컨텐츠 또 이제 만나 뵙고 또 하는 컨텐츠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0년 힘겨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2020년보다 좋지 않겠습니까?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